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엑셀과 이제 DB를 활용한 주 단위가 캘린더 만들기 에피소드 8번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는 그 엑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셀의 이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그 엑셀은 그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엑셀 내에서 이제 다양한 작업과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도구이죠. 주요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쓸 수 있고, 세 번째, 매크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이 가능하고, 오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러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설명해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OOP라고 그러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OOP 프로그램에서 그 비주얼 베이직 엑셀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고, 그 기능과 데이터를 개별적이고 이제 재사용 가능한 객체로 이제 구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유저 디파인드 함수라고 그러죠. 유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그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거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죠. 이제 이 매크로,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 하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떠오르는데, 매크로는 그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작업을 자동화하고 이제 일련의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데, 매크로는 이제 버튼이나 키보드, 단축 키로 이제 시작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엑셀에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형태의 이제 매크로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해주는데, 비주얼 베이직 형태의 매크로가 이제 프로그램이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그냥 그 작업을 그 자동화하는, 그러니까 매크로라 하면 어떤 작업의 일련의 작업의 순서를 기록해 놨다가 그 작업을 그렇게 반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VBA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는, 가끔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짜기는 하지만은 극히 매크로는 VBA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에피소드 이제 6번째까지는 주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에러 핸들링 하는 거. 그 다른 응용 프로그램하고 이제 그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엑셀 내에서도 워드 및 그 파워포인트 간의 다른 그 마이크로소프트 응용 프로그램하고 그 작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그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그 MS 오피스의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하고의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엑셀이 가지고 있는, 엑셀에서 이제 VBA가 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제 엑셀에서 그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이제 엑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셀의 이제 특징을 주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엑셀의 특징을 좀 더 보면은, 일단 엑셀은 기본적으로 통합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엑셀의 모든 데이터 및 워크시트에 대한 그 최상위 컨테이너가 이제 우리가 통합 문서죠. 우리가 말하는 컨테이너라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제 이 과거에는 OOP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브젝트가 주로 개념의 그 단위였다면, 요즘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계층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계층 구조에 자기가 담고 있는 그 하위 계층의 구조까지를 포함한 것을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컨테이너 개념이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주로 포함되는 게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작성자,
생성일 같은 이제 이런 그 속성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워크시트라는 개념이 있죠. 워크시트는 이제 행과 열로 배열된 그 셀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엑셀 이 전체 시트를 이 워크시트라고 통합문서라고 한다면, 이 통합문서에 각 이 시트가 있죠. 이 시트는 그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셀 단위의 그리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워크시트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셀이 있겠죠, 셀. 셀은 그 엑셀에서 이제 데이터의 기본 단위이고, 숫자, 텍스트 또는 그 수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셀은 A1 또는 B2와 같은 그 행과 열의 이치를 참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정하거나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셀이 있는데요. 셀은 엑셀에서 데이터의 이제 기본 단위입니다. 숫자, 텍스트 또는 이제 수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셀은 A1, B2 이런 형태로 앞에 열과 행값을 열값은 알파벳으로, 행값은 그 숫자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쪽 그 행값은 숫자로 쭉 표시가 되고요. 열값은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열에 대한 그 단위가 이게 이제 하나의 셀이 될 거고, 이 셀은 범위라는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그러고, 셀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그룹을 범위라고 부릅니다. 범위.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 엑셀의 이제 구성으로 그 수식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셀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값을 계산하는 식이거나 수식에는 그 산술연산자, 함수 및 다른 셀이나 범위에 대한 참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동으로 입력을 하거나 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엑셀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많은 그 내장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수식을 사용하거나 비주얼 베이직에서 직접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엑셀의 구조는 개발자에게 이제 풍부한 데이터 관리 및 그 조작 그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이제 작업을 자동화하고 강력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셀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셀에는 주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형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포매팅이라고 하죠.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셀 단위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셀의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발리데이션. 그 다음에 그 참조, 셀을 참조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이 6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셀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엑셀에서 셀이라는 것은, 주소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셀은 A1, B2 이런 형태로 그 행과 열의 이치에 따라서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그 셀은 그 해당 주소를 사용하여 수식이나 또는 그 비주얼 베이직 코드에서 이를 참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은, 그 셀에는 그 필요하면은 숫자, 날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유형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셀의 서식이 지정되고, 이제 셀에서 셀이 처리되는 방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매팅 서식의 지정인데, 셀을 모양을 개선하거나 그 데이터를 특정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식 옵션에는 이제 글꼴의 유형 및 크기, 셀 배경색 및 그 숫자 서식 같은 것도 그 포매팅 형식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발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거나 변경을 방지하고 그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셀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 수준의 보호도 가능하고 워크시트 단위의 보호도 가능하죠.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이제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사라는 건데, 사용자가 이제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및 그 형식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잘 사용하면 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이고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조는 이제 셀은 그 수식이나 비주얼 베이직 코드에서 다른 셀의 그 범위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복잡한 계산 및 데이터의 조작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셀은 엑셀의 워크시트의 이제 기본 구성 요소이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죠. 엑셀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여 이제 작업을 자동화하려면은 그 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셀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셀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접근해서 실제 그 값을 조회를 하거나 참조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 다른 함수에 뭐 값으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그 값을 직접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셀 단위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방법이 있는데, 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그 엑셀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그 프로그램 구조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 있어서 이제 셀을 접근하는 방법은 앞전에 설명한 어떤 레인지 단위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셀 그 자체의 행렬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옵셋.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에 떨어져 있느냐, 이 옵셋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임드 레인지라는 게 해가지고 그 레인지 값 자체에다가 우리가 셀 값 자체에다가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임드 레인지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셀의 그 수식이라는 메뉴에서 여기 보면 이름 관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 관리자를 보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 만들기 해도 되고, 여기다 다이렉트로 이 셀의 이름을 여기다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 1이라고 치고 이름 관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용자 1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 셀 이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범위가 정해진 얘가 사용자 1이라는 이름으로 이 셀 이름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유저 디파인드 렌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A1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A1이죠. 이 값을 이치 값이 접근을 할 때 레인지 값을 알파벳으로 A1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범위를 B2까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4개를 셀을 정한다면 A1, B2 이렇게 해서 레인지 자체의 범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셀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은 2의 3, 여기 2의 3의 2행에 여기서 엑셀에 보면 이 2의 3이니까 C, 2열을 말할 겁니다. 이 부분이 2의 3에 이렇게 셀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값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10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입력이 될 것입니다. 방금 봤듯이 셀 단위 그 자체를 바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은 그 offset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셀을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레인지 A1 그러게 되면은 여기가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ffset 이 첫 번째가 이 가로 열고 가로 받고 이게 컴마 가운데 컴마에는 이런 형태를 때는 대부분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값이 먼저 2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offset이 2,3이라면은 밑으로 행값이 2개가 내려오고 여기가 될 거고, 3개를 10값으로 이동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하는 이 자리에 옵셋이라는
이런 값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이 옵셋을 이용해 가지고 이 셀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임드 레인지는 봤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1이라고 주면은 그 값에 해당되는 정해진 그 셀의 위치에 이런 값을 밸류 값으로 어사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열 값을 알파벳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의 이름은 스트링이 될 거고요. 스트링에 이제 셀 어드레스를 이렇게 달았으면 스트링 값으로 B2 하게 되면은 엑셀에서 B2면은 여기를 말하겠죠. 이 값에 다가 어떤 variable cell이라고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B2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제 변수 값을 가지고 스틱으로 셀 어드레스를 입력해주고 이 셀 어드레스의 이름을 거기다가 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A1이고 하드 코딩으로 스트링 값을 입력해서 셀의 레인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엑셀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셀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코딩하기 전에 엑셀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